자, 여기 이제 수특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요거 6번이거든요, 6번. 자, 여기 보시면, 자, 로그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주어져 있고, 이제 36의 10제곱을 이제 저렇게 하라는 거거든. 이 꼴을 좀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이 꼴은 이제, 이 표현이야. 양변에 이제 여기서 로그를 취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로그를 만약에 취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 로그로 취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분리되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분리가 돼 이런 식으로 자, 분리를 해주시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 봤는데 얘들아 요거 지금 우변이 이게 어떤 꼴인지 알겠니? 저 식의 형태가 우변의 형태 지금 n은 자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변의 꼴이 뭔 꼴인지 알겠니 이거? 이게 뭐냐면 지금 좌변은 계산할 수 있어. 로그 36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제가 이게 6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또 TO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얘가 이제 6이 2와 3으로 소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지 좌변은 그러면 좌변은 뭐 어떤 수로 결정이 되는데 그 수를 내가 이렇게 n 플러스 로그 a로 쪼개서 보겠다 n이 자연수고 로그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잖아 얘는 이제 정수라고 생각해보자. 정수라고. 이거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쪼개놓은 거 아시겠습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애초에 이게. 그래서 애초에 문제에서 처음에 이 식이 주어지자마자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로그 씌우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캐치를 해야 돼. 로그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빼박 확실한 거겠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 얘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자세한 계산을 생략할게. 이게 아마 15점 얼마가 나오는 걸로 내가 한번 계산했거든. 15점 얼마가 나와요.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 정수 부분이 15가 되는 것이고 얘는 그 뒤에 짜잘짜잘하게 남는 0. 얼마 얼마가 될 거잖아.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n의 모든 양의 약수를 지금 물어보니까 15의 양의 약수를 지금 지칭하는 거겠죠. 15의 양의 약수. 135, 15겠죠. 135, 15. 135, 15겠죠. 저걸로 그냥 이게 간단한 로그 계산을 해보시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냥 이 정도 해주는 문제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꼴의 유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막 못 풀 정도는 아니야. 못 풀 정도는 아닌데 이제 요 표현이 로그를 취하니까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적당해서 시험에 딱 나오기는 좀 무난한 것 같거든. 이 정도면은. 이렇게도 푼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제 뭐 계산이 다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마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저 해보시고 그 바로 이제 다음에 있는 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7번도 한번 좀 보시면 요거는 문제를 좀 풀어 보셨습니까? 이거 풀어 보셨나요, 이거? 자, 이거 갑자기 막 1대1 된 함수가 나오는데 사실상 함수 문제인데 약간 로그의 탈을 쓴 그런 함수 문제야. 집합x가 저렇게 원소가 4개인데 1대1 대응인 함수 2개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이 조건을 만족을 이제 하고 얘네 함수값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일단은 얘네를 좀 정리를 해볼게. 이거 이제 집합x가 지금 현재 좀 정리가 되니까 로그 2, 로그 4,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로그 2죠. 잠깐만. 2로그 2, 3로그 2, 4로그 2가 되겠죠, 일단. 집합x를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fg 함수 좀 만들어 보자. fg 함수. 자, 일단 f부터 해볼게. f부터 이제 좀 쓸 게 많아서 그냥 간략하게 쓸게요. 간략하게. 로그 2, 2로그 2, 그 다음에 3로그 2, 4로그 2지. 자, f를 여기다 쓸게다가 그 다음에 로그 2, 2로그 2, 3로그 2, 4로그 2를 일단 이렇게 써 버릴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G도 한번 해보자. G도 이제. G도 한번 해볼게. 자, 로그 2, 2 로그 2, 3 로그 2, 4 로그 2. 이게 지금 쓸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귀찮기는 한데 일단은 쓰겠습니다. 이거 이제. 나는 지금 다 쓰고 있지만 이걸 지금 너네가 만약에 실전에서 문제를 만약에 이거를 좀 쓴다면 그냥 개수만 쓰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개수만 이 앞에 1 해가지고 개수만 쓰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요령도 좀 부려보시고 그래서 일단 FG를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죠. 이거를 가족권으로 이제 F에다가 로그 1을 대입한 어떤 함수값 그 다음에 G 인버스 로그 4는 얘들아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가 이제 2 로그 2니까 그 화살표가 지금 인버스니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2 로그 2에서 이제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겠지? 왼쪽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둘이 더해서 7 로그 1에 FG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이제 각각 4개씩인데 근데 가장 큰 함수값 둘이 더하면 8로그2니까 7로그2가 되려면은 4로그2, 3로그2 2거나 아니면 3로그2, 4로그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일단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나는 이걸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은 그 F 로그2가 3로그2일 때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이제 4로그2가 돼야 되는 거야. 뒤에 거는. 그럼 이렇게 짝을 지어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짝을 지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케이스도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좀 색깔 구별해서 할게. 얘가 4로그1을 갔을 때 얘가 이제 3로그1을 가는 케이스가 있어. 일단 케이스가 두 가지로 일단 나뉘기는 하는데 두 가지로. 이게 함수 FG가 유일하게 딱 결정이 되지 않아서 함수값의 합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 함수값 자체가 둘이 더하는 값 자체가 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 개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뭔가 지금 문제 상황도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이 함수값의 합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좀 끈기 있게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직접 다 노가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노가다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나도 해봅시다 이제 나조건. 나조건인데 나조건은 요거야. 방금 전에 요 함수값을 또 여기다가 넣어서 뭔가 계산하는 거거든. 또 넣어가지고. 자,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봐봐. 지금 이거 내가 1번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홍색은 2번 케이스라고 내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1번 케이스로 한번 칙 써보시면은 1번 케이스로 요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1번 케이스는 F 로그 2가 3 로그 2니까 G 인버스 3 로그 2 그 다음에 이제 이거 G 인버스 로그 4는 아까 4 로그 2가 나왔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신 게 지금 그 6 로그 2라는 얘기겠죠 일단. 케이스 각각 나눠가지고 이제 나조건을 좀 더 정리한 거야. 나조건을. 자, 2번도 미리 써놓을게요. 2번도. 2번은 이제 F 로그 2가 이제 분홍색 4 로그 2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가 4 로그 2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 인버스 2 로그 2가 여기는 3 로그 2입니다. 3 로그 2.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6 로그 2가 되는 거를 찾아서 푸시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인데 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 두 함수값을 더해서 6로그 2가 되려면 이제 6로그 2가 되는 거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케이스가 세 가지. 4랑 2랑 더하거나 3이랑 3을 더하거나 2랑 4를 더하는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저렇게 세 가지가 일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이것도 세 가지를 다 하고 얘도 세 가지를 다 하시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만 좀 머리를 좀 굴려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위에 거가 얘가 2, 4, 3, 3, 4, 2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다 나눠서 해줘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2로그 2, 4로그 2, 3로그 2, 3로그 2, 4로그 2, 2로그 2 다 해봐야 돼 원래 이렇게. 원래는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함수값을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이 함수값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대1 대응이 이어야 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 안 되는 것들이. 그 당장 1번 이거 흰색을 보시면 이미 3 로그 2라는 건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f의 함수값이 3 로그 2가 되는 거는 애초에 지금 이미 결정이 된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G 인버스도 G 인버스가 3 로그 2인 거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라는 거지. 그지?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1번, 3번 케이스는 해야 되는 거겠지. 1번, 3번 케이스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주셔야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분홍색도 한번 그렇게 처리해볼게. 분홍색. 자, 지금 분홍색. F는 함수값이 4 로그 2인 게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F의 함수값이 이렇게 4 로그 2가 나오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G의 인버스의 결과가 3 로그 2가 나오게 하는, 즉 이 G 인버스의 최종 계산 결과가 3 로그 2가 나오게 하는, 얘도 안 되는 케이스겠죠? 얘도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하고 이렇게 한 가지에서 총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 얘들아. 세 가지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저 함수값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야. 저 함수값의 최대.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푸셔야 되는 문제고. 그럼 이제 다 사실상 한 거거든. 얘는 이제 여기서도 케이스를 좀 더 세분해 볼게. 요거 색깔을 내가 또 구별해서 얘를 내가 이제 보라색으로 볼게. 이제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G 인버스가 2 로그 2가 나오게 하는 거. 3 로그 2를 넣었을 때 2 로그 2가 나오게 하는 거. 뭐 요거겠죠. 요거 이렇게. 그럼 F는 4 로그 2를 계산했을 때 4가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얘는 뭐 이렇게 뭐 짝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짝 지워진대. 이런 식으로 짝이 지워진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흰색이랑 보라색을 같이 보셔야 되는 케이스죠. 흰색이랑 보라색을.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 F 로그 16, 그 다음에 이제 G 로그 16. 이제 F4 로그 2 계산해 주시는 거고, 이거 G도 마찬가지로 4 로그 2를 계산을 해 주시는 건데, 보라색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4로그2를 대입한 값이 4로그2, 2로그2가 나오게 되죠. 4로그2, 2로그2. 그래서 이거로 답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얘는 4로그2, 2로그2가 되겠지. 그래서 6로그2가 됩니다. 6로그2. 지금 무엇을 계산을 해주신 거냐? F4로그2 더하기 G4로그2를 계산해 준 거예요. 이제.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흰색도 이제 하셔야 되는 거, 흰색도. 자, 흰색은 이제 얘는 색깔 얘도 다르게 갈게요. 그냥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일단.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3 로그 2 하니까 4다. 얘가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얘는 4 로그 2 넣으니까 2가 나온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파란색으로 이때에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잠깐만. 맞죠? 이때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이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F4 로그 2가 2 로그 했고 얘가 3 로그 2가 4. 아, 맞구나. 그러면은 요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제 파란색 보시는 거죠. 2 로그 2랑 그다음에 이제 3 로그 2 해주니까 이때는 그럼 뭐 5 로그 2 나오네요. 5 로그 2. 이때는 2 로그 2 더하기 3 로그 2. 이제 5 로그 2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5 로그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얘가 G 인버스 3 로그 2가 저거. 4 로그 2. 그러면 흰색이 얘가 아까 4 로그 2 했고, 잠시만요. G가 지금 4 로그 2. 2 로그 2에서 아까 얘가 지금 케이스가 F4 로그 2. 4 로그 지금 나갔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분홍색은 이제,
요거죠, 요거. 자, G 인버스 4로그이니까 그 4로그 2가 이제 어떻게 이제 도달해줘야 되냐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도달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4로그 2가 4로그 2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그 3로그 2가 2를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를 가리키는 이런 케이스로 볼 수 있나? 이런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를 일단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로. 자, 이런 케이스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홍색은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이때 이제 함수값을 이제 더해 볼 거야. 이제 이 함수값 계산을 해보는데 지금 이때는 F4로그이가 분홍색을 보시면 4로그이가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얘가 얘를 가리킬 수도 있고 얘가 얘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 최대를 물어보려면은 얘를 가리키는 게 맞겠지? 얘를 그럼 가리키셔야 되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3로그 2로 계산이 돼야 되겠지? 저 4로그 2를 대입한 값은 최대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뒤에 g의 함수값 4로그 2를 계산해서 얘는 그럼 4로그 2가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얘는 그냥 계산해서 7로그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7로그 2로. 그래서 케이스가 총 이제 세 가지로 나오게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각각에 대해서. 다 저렇게 계산해 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7로그 2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7로그 2로. 그래서 요 정도로 좀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정도로 이제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좀 약간 좀 되게 복잡해 이게 문제가 복잡한데 시험 문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뭐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은 저렇게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아마 애들이 다 좀 틀릴 만한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문제번호 52번을 보시면 됩니다. 52번. 52번 넘어가셔서 영문제도 한번 볼게요. 영문제도 한번 더 보시면 자,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이제 A 대 B가 3대 4인 도실수 A, B에 대해서 Y는 E랑 세 곡선이 만나는 점이 A, B, C다. 비례식에 나와 있죠.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그 세 곡선을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세 곡선을. 로그 함수 세 개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밑이 다 다르죠, 일단. 밑이 다 다른데 그 세 로그 함수를 이제 동시에 그려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밑이 1에 가까우면은 이 x는 1이라는 직선에 더 가까이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더 가까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밑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A, B 순서가 지금 밑이 1에 가까운 거는 말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1에 가장 가까운 순서 아니에요? 가장 왼쪽에서부터. 즉 내가 밑이 2인 함수가 그나마 이 점선에 가깝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겠죠.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내가 3개를 그릴게. 자, 가장 완만한 거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 거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 걸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3개를 그려보시면 그나마 이 점선에 가까운 게 얘입니다. 얘. 이게 밑이 2인 함수다 이거야. 이게 밑이 2인 함수. 그 다음에 y는 로그 ax, 그 다음에 y는 로그 bx라는 거 이렇게 그 밑이 몇인 게 어느 함수인지 잘 분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는 2하고의 그 교점을 따지는 거니까 y는 1을 이렇게 그었다 쳤을 때 교점이 순서대로 ABC입니다. 순서대로 ABC.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지금 이제 C 이런 상황이고 그 선분의 길이에 B가 주어져 있죠. A, B, B, C가 1대 3, 2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Y는 2하고의 교점을 다 구해 그냥.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다 구할 수 있잖아 각각에서. 이 대입해가지고 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를 구해주셔가지고 저 비례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례식이 하나가 더 있죠 일단 비례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론상 미지수가 지금 A, B 두 개인데 식도 두 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열림만 잘 해주면 되는데 계산이 조금 그럴 수 있어 이게. 여기 y에다가 내가 2 넣었다 쳐가지고 이거 x값 다 구해 볼게. 처음에 여기 이제 4가 나오고 4 a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걸 토대로 이 비례식을 작성을 해보실 수 있죠. 저걸 토대로. 그래서 얘가 이제 이 BC는 3AB가 나오는데 이제 BC의 길이 이거 뺀 거니까 구해 주시면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AB의 길이도 A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A, B에 관한 식이 또 하나가 주어져 있는 게 지금 A 대 B가 3대 4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A 대 B가 3대 4 그러면은 뭐 3B는 4A 해가지고 뭐 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해. 그냥 A를 3K로 두고 B를 4K로 두는 게 나아, 이거 차라리. 그래도 K라는 한 문자로 표현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K를 구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제 계산이. 왜냐면은 이거 그냥 3B는 4A로 해서 하면은 분수가 나오니까 계산이 조금 그래, 계산이. 그래서 일단 A, B를 분수가 안 나오도록 그 식을 쓰려면 3K, 4K로 둔 다음에 대입하셔가지고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대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대입하셔가지고 한번 K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는 K. 근데 아마 조금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올 거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만 할 테니까 한번 대입해서 얘는 계산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 그럼 K 나오고 그걸 토대로 A, B까지 구해 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그 요령을 좀 부린다면은 A, B가 K에 관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거 대입하면은 K 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K 제곱.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어차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우리 결국 25K 제곱 구하는 거 아니야? 25K 제곱.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K 구한 다음에 AB까지 굳이 갈 필요 없고 그냥 K 제곱에다가 25 곱한 게 답이니까 그 정도로도 풀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도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거 밑이 1에 가까우면 점선에 가까워지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일단 뭐 답은 다 내진 않을 거니까 이 정도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 보시면 그 다음 50번입니다. 50번 50번 자 얘도 이제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 두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두함수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밑이 같고 점근선이 뭔가 약간 반대거든요. 약간 점근선이. x는 a라는 점근선으로 이게 x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는 게 있고 x가 마이너스 a라는 점근선이 또 있어. x가 마이너스 a라는 점근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을 가겠죠. 우상향.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좌상향, 얘는 우상향이고 뭔가 대칭인 느낌이 좀 들지 않니? 대칭인 느낌이? 사실 이걸 보고 대칭 느낌이 바로 드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더하면은 2a 나오지 않니? 2a.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게 항상 일정한 값,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2a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으셔야 되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x는 잠깐만 다시 얘네 둘이 이제 더해주면은 이제 x는 2a가 나오게 되지. x는 2a. 그러면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얘가 지금 이제 우상향, 그럼 얘가 이제 좌상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날 거야. 여기서 만날 거야. x에다가 0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둘이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대칭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 x는 0대칭이야. x는 0대칭. x는 0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x는 0대칭이구나 라는 걸 일단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점이 A라고 했는데 그 교점이 0,A입니다. 0,A. 0, 로그 2의 A입니다. 로그 2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위에 두 점을 잡는데 그 두 점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한번 잡아보라라는 얘기야. 정삼각형. 그러면은 지금 두 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적당히 이 정도로 잡을게. 이 정도로 이제 두 점을. 그래서 이 도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 도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싶구나. 정삼각형이 되고 싶대. 자, 그랬을 때 3분 BC의 길이가 또 조건이 있네. 1과 3분의 8루트 3 사이 범위라 라고 나와 있어, 또 이제. 자, 일단 지금 3분 BC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해당이 되죠. 한 변의 길이.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가 얘 맞니? 여기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높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 높이를 그냥 간단히 h라 쓸게. h,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야.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거죠, 이게? 얘가 지금 로그 2a로 나온 거잖아, 로그 2a. 로그 2a. 우리는 지금 3분 bc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냥 뭐 양변에 역수 루트 3분의 2만 좀 곱해 주셔가지고 이것만 대입하면 범위가 나오겠죠. 이것만 대입해주면. 대입해 주셔가지고 요 그냥 간단한 부등식을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 부등식을.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로그 2a의 범위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a의 그 범위 한번 작성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이런 조건 잘 봐야 되겠지?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할 테니까 마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안 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요 문제도 한번 좀 볼게. 요 문제도. 자,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자, 그 다음 단원입니다. 이제 그 82번. 자, 이제 우리가 다뤘던 유형은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다뤄봤던 유형이 아니야. 근데 할 수 있긴 해. 보시면 x의 범위 0과 3 사이에서 어떤 삼각함수를 그려놨고 y는 k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기울기가 5배래. 근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그러니까 얘 기울기의 5배다 이 얘기야. 기울기 나오니까 당연히 그 점의 좌표 잡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y가 k랑의 교점인데 이거 x가 뭔지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이거? 뭐 특수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지수로 잡고 일단 써봐야 되겠지, 일단. 처음에는 미지수로 잡고. 미지수로 잡고 써보시는데, 근데 미지수로 잡아보시면 지금 대칭성을 활용해주면 지금 이 A의 X좌표 요 조그만한 길이가 A라는 거니까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A만큼 차이가 나니 B의 X좌표를 이렇게 3-A로 결정해 볼 수가 있죠. 이 점의 X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식 쓰면 끝이야. 기울기식. 이 원점하고 얘하고 그 기울기니까 그 OA의 기울기랑 OB의 기울기를 써보시면 OA의 기울기 A분의 K는 OB의 기울기 3-A분의 K 원점하고의 기울기니까 0,0 지나는 거니까 여기 5배이다. 요거 풀어주면 A 나오겠죠, 그냥. 풀어주면 A가 나올 것이고 이제 약분해서 해줘야 되겠지? A가 나오면은 좌표 완성이 돼. 나오면 여기 대입해보면은 K가 뭔지 나와. 뭔지 나와서 넓이까지 이제 가주면 되는 문제야, 넓이까지. 그래서 얘는 뭐 직관적이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얘는. 자, 이제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칭성으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생각을 해라. 가끔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막 여기를 A로 하고 막 여기를 막 B라고 막 잡는 친구가 있는데 뭐 그렇게 풀어도 답을 낼 수는 있지만 얘들아 수학은 항상 가능한 한 미지수를 적게 잡는 게 좋지 않겠니? 가능한 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여러 개로 잡아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미지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웬만하면은. 줄이는 쪽으로 좀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수택 마지막 문제 요거까지 볼 건데 요 문제는 좀 한번 보시면 자, 이 직선과 이 함수의 그 x좌표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야.
일단 그려봐야죠. 일단 그려볼 건데 일단 주기부터 파악해 봅시다. 얘는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입니다. 주기가 2분의 1. 탄젠트 함수 주기 2분의 1짜리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자, 점근선 먼저 그리고 점근선 먼저 일단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다른 점근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3 여기 0 지금 내가 쓰는 거는 x좌표 지금 쓰는 겁니다. x좌표 일단 이렇게 좀 x좌표들을 좀 써놓고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려보시면은 이제 그 주기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내려가게 올라가게 그리고 올라가게 내려가게 올라가게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는데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직선을 이제 표시를 해보자. 직선을 표시를. y는 a의 x 빼기 4분의 1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지금 양수입니다. a가 양수. 그러니까 적당히 양수가 되게 그거 봐야 되겠죠? 적당히 양수가 되게. 근데 지금 내가 x의 범위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사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보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 왼쪽을 볼 필요가 없긴 하죠, 사실은. 여기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일단 그냥 지울게요. 여기 그냥 지우시고 이제 저 직선하고 이제 교점을 이제 따지시는 건데 이제 교점 x좌표가 이제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b죠, b. b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이제 대칭성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대칭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중점이 여기 4분의 1,0이다. 뭐 중점 관계식을 써도 뭐 답은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중점으로 한번 식을 써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y좌표 있고 여기도 뭐 좌표가 있겠죠, 일단. 자, 그럼 중점으로 이제 중점의 표현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한번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각 점의 함수값을 대입해 보시면은 완성이 될 겁니다. 각 점의 함수값까지 계산해 보시면 또 이제 이 점을 이 직선이 또 지나니까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이제 직선에다가 이제. 그래서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대칭성이야, 대칭성. 직선하고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니까 그림만 잘 그리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자, 일단은 시간이 좀 애매한데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한번 끊었다가 갑시다. 자, 여기 이제 문제 요거 보시면 이제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요거 어떻게 푸는지 혹시 너네가 까먹었을까 봐 한번 다뤄보려고. 원래 이 유형은 그 우리가 방학 때 수업 진도 나갔을 때 개념서에서 이제 다뤘던 유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둘의 합이 정수, 둘의 차가 정수가 되는 이런 문제가 그 이거 비슷한 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시험에 막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특정 교과서에 이 문제가 실려 있고 그리고 시중교재에서도 약간은 실려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 학교 시험에서 학교생들이 약간 시중교재에서 약간 이렇게 출제하시는 편이다 하면은 요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막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나 이제 한번 나오면 애들이 안 접해봤으면 못 풀더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했던 거죠, 이거. 얘네들이 뺀 게 정수다. 그냥 빼셔야죠, 일단. 근데 이제 빼실 때 뒤에 있는 거를 좀 이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뒤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우리는 3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걸 찾아보시는 건데 결국 3로그 x가 정수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로그 x의 범위를 1과 2 사이로 알려줬으니 우리 애초에 봐봐 1과 2 사이의 범위이니 세배 해주시면은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뭔지 이제 찾아줘야 되는 문제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정수가 3, 4, 5죠, 3, 4, 5. 그래서 우리는 그 3로그 x 자체가 3, 4, 5 되는 걸 찾으시는 겁니다. 3, 4, 5. 여기서 x를 3개 찾으셔가지고 곱해준 게 그냥 답이니까 이 정도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푸는 문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혹시나 이제 이거를 깜빡했을까봐 이 문제도 하나 좀 넣어놨고
문제를 조금 변형하면은 이제 차가 정수, 그 다음에 합이 정수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그 표현이 다르게 나오면은 두 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합이 정수, 차가 정수,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둘이 더하거나 뺐을 때 정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푸는 문제야. 이 정도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거는 좀 잘 봐야 돼. 요거는 좀 어려워.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 21번이랑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은 요게 또 있거든요, 요게. 그 넘기시면은 요게 있어요, 요거. 54번. 요게 있어. 이거 좀 잘 보셔야 돼. 이거 좀 어려운 주제니까, 지금. 일단은 요거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자, 요거 기니디 문제 있잖아. 활용하는 문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A, B가 1과 2 사이일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둘 다 1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 좀 기억하시고, 기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 로그 BA랑 로그 AB의 값의 대소관계야. 저 AB의 대소관계로 이거 좌변이 클까, 우변이 클까, 이거 얘들아? 뭐가 더 큽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이 정도는 바로 판단이 돼야 되더라. 자, 이럴 때 좌변, 우변. 뭐가 더 큽니까? 우변이 크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더라. 우변이 크다라는 게. 자,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되면 괜찮아. 근데 난 이게 바로 안 된다. 자, 이거를 그 처리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제. 자, 1번 기억 같은 게 바로 안 되면 그래도 방법이 다 있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수로 한번 그려볼래? 함수로.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죠. 기억을. 밑이 1보다 큰 두 함수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지금 밑이 1보다 큰데 얘들아 그 밑이 A인 로그 A로 시작하는 함수가 이 점선에 더 가깝게 그려질 예정이니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릴게. 극단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 마지막에 그린 게 밑이 A인 함수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로그 bx가 되겠죠. 로그 bx.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P. A가 더 작은 거잖아. 그지? 근데 A는 1보다 크고 적당히 1보다 큰 A를 잡고 그 다음에 또 B를 적당히 잡아. 뭐 2도 잡아봐. 이렇게 이제 2도. 이렇게 잡아보시는데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로그 AB잖아요. 로그 AB. 여기다가 B를 넣은 이 지점의 함수값이 B, 로그 AB야. 이 지점의 함수값이. 왼쪽 거는 로그 BA는 밑이 B인 함수에다가 X에다가 A를 넣는 거야. 여기죠, 여기. 여기 좌표가 A, 로그 BA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명확하게 이 밑이 A인 게 더 Y좌표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밑이 A인 놈이. 그래서 밑이 A인 놈이 더 크다. 맞는 설명이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게 확실해. 확실하고 또 다른 대안을 또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대안. 이건 니은도 적용이 되는 건데 저거 밑이 다르잖아. 로그 풀 때 밑이 다르면 뭐 해봐야 되니? 밑변환. 밑변환 해봐, 밑변환. 저거 밑변환을 한번 밑이 10인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함수로 그려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변에다가 분모를 좀 없애기 위해서 로그 A도 곱하고 로그 B도 곱하고 두 개 다 곱해볼게. 곱해보시면은 좌변이 이렇게 돼, 얘들아.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돼. 얘들아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왼쪽 게 클까 오른쪽 게 클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게 더 클까? 자, 이거 뭐가 더 크니 이거 지금? 자, 이거 좀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A, B가 지금 둘 다 1점 얼마 A가 더 작은 수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셨다면은 얘가 큰지 판단을 여기서 해보시고 판단이 되면은 끝난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판단을 해보면 원래 지금 진수가 1보다 크잖아요. 지금 얘가 진수가 1보다 큰 상황이야. 로그 B, 로그 AB.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b가 더 크지 않습니까? a보다? 진수가 b가 더 큰 쪽이야. 그리고 로그 1이 0이니까 로그 a는 0. 얼마에 해당되는 양수야, 양수. 얘네 둘 다 양수야. 양수를 제곱하는 상황인데 그 b가 a보다 크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값이 얘가 얘보다 크겠죠. 그죠? 0. 얼마라 하더라도 그 애초에 이 밑이 큰 수가 제곱해도 더 큰 수야. 그렇기 때문에 밑이 얘가 더 크니까 얘보다는 제곱해도 얘보다는 더 크겠다라는 거야. 제곱해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양수면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한다. 밑이 큰 게 제곱해도 더 큰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얘가 이제 맞는 설명이고 난 이 판단도 안 된다. 이거 함수 그려봐. 이거. 자, 이 정도 했는데 안 된다. 밑이 10인 로그 함수를 그려봐. 밑이 10인 로그 함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둘 다 1보다 크니까 a, b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은 아 함수값이 아 얘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뭐 제곱해도 당연히 크겠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알겠죠. 이제 기억은 이제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니은부터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자 니은은 얘들아 이거 판단하래. 로그 a-1 그 다음에 b-1이 1이다. 요거거든 지금. 자 근데 니은도 결국에는 간단해. 이게 지금 부등식이잖아, 그치? 근데 왼쪽은 로그가 있고 오른쪽은 로그가 없어. 그러면 둘 다 로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우변도 애초에 로그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이렇게 밑과 진수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얘들아?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셈이죠. 이게 성립하는지. 그러면 자 이거 좀 주의해줘야 되겠지? A가 1. 얼마니까 밑이 0과 1 사이의 수지. 밑이 0과 1 사이의 수. A가 1. 얼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으니 우리는 진수의 대소 관계를 좀 여기서 뒤집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이게 맞는지 현재 이게 맞는지를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건데 이제 틀렸죠? 저기는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베스트야. 이렇게. 근데 이 생각이 안 들었다. 이거 밑변환으로 해도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야. 이렇게 푸는 게. 근데 이거 함수를 그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애매해. 함수 그리는 거는. 함수를 그려서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웬만하면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디귿이야. 디귿 잘 생각해야 돼. 디귿 얘가 좀 생각해야 되거든. 디귿은 내가 지금 기역 니은은 밑변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아 디귿은 일단 밑변환으로 해결이 일단 안 돼.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 밑변환을 한번 해보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밑변환 해보면 만약에 해봤다 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밑변환이 만능은 아니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크로스로. 근데 여기서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양변에 예곱하고 예곱해서 할 건데 여기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얘들아 얘가 음수 맞니? 음수? 이거 음수 맞니? 이게 음수야. 음수. 왜냐면은 진수가 지금 1보다 작아. 진수가 1보다 작아서 이 자체가 음수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양변에 음수 2개로 곱하는 거야 사실은. 결론적으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진 않지만 음수를 곱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음수를. 그러면 좌변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좌변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시는 것이고 우변은 이제 이거죠. 로그 b 곱하기 로그 a-1인데 만약에 밑변환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확인될까 이게? 여기서? 이거 확인되니 이거? 조금 뭐가 애매하지 않나? 확인이 되나? 자, 생각을 해볼까? 그 로그 A랑 로그 B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자. 지금 얘보다는 얘가 더 큰 수인 건 알겠죠, 일단? 얘가 더 큰 수야. 얘가 더 큰 수. 얘네들도 혹시 대소관계 비교되나, 이거? 얘네들도? 일단은 둘 다 이제 음수란 말이야. 음수인데, 얘들아 생각해봐. 로그 함수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로그 함수의 개형을
요감수의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진수가 1에서 작아져 가지고 점점 0에 가까울수록, 즉 진수가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 함수값이 작아져. 그러면은 애초에 a가 b보다 작으니까 이 a 부분이 실질적으로 함수값이 더 작겠지. 음수인 상태로 작겠지. 음수인 상태로. 자, 그러면은 그냥 내가 대충 뭐 얘를 이제 뭐 0.2, 0.1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값이 그런 음수인 거니까 뭐 대충 뭐 얘를 뭐 마이너스 0.2, 얘를 마이너스 0.1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해준다면은 계산 결과를 보면은 좌변이 크니? 좌변이? 이거 숫자는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그냥 계산한 거야. 좌변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니?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은 밑변환으로도 얘도 그럼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처음에 안 된다고 했죠. 다시. 얘는 되는 거야, 얘는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함수값 비교하고 얘네들의 함수값 비교해서 확실히 그 얘가 더 작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수치만 보면은 수치만 보면은 A 쪽보다는 B 쪽이 더 수치가 크고 얘도 이제 부호 무시하고 수치로 보면은 진수가 더 작은 쪽에 수치는 더 커 얘가 애초에 A 부분이 지금 더 작은 거잖아요. B보다는 진수가 얘가 더 수치가 더 크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작은 수겠지만 부호까지 고려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왼쪽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왼쪽이 클 수밖에 없어서 밑변환으로도 해결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얘는 좀 밑변환도 되긴 하지만 좀 어떤 방법을 더 이제 추천을 좀 하냐면 얘도 함수로 그리면은 되기는 돼. 얘도 이제 근데 함수로 그릴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 함수로 그리실 때 밑이 얘가 0. 얼마거든 지금 0. 얼마? 그렇기 때문에 x는 1 그어놓고 얘들아 지금 a 빼기 1이랑 b 빼기 1 중에서 밑이 1에 가까운 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밑이 1에 더 가까운 거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왼쪽이 오른쪽이야 이거? 이 상태는 a가 b보다는 더 1에 가깝죠? 근데 만약에 빼기 1을 해버리게 된다면 빼기 1을 해버리면은 b 부분이 더 1에 가깝지 b 부분이 그러니까 밑이 b인 함수가 사실 이 점선에 더 가깝게 그려지는 함수다라는 얘기야 이제 급격하게 그려지는 거 좀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 둘로 구별을 해버리면 얘가 밑이 b인 b 부분인 이런 함수인 것이고 얘가 이제 밑이 a인 이런 함수인 것이야 이런 거야 지금 이런 거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대입해봐 a도 넣어보고 b도 넣어봐 a, b 둘 다 일단은 2와 1 사이에 있고 여기를 뭐 a 여기를 내가 만약에 b라고 내가 만약에 잡았을 때 지금 a인 함수에다가는 함수값 a를 대입하시는 것이고 b라는 잠깐만 여기죠 a는 지금 여기다 대입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b는 이제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라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a, 로그 a-1의 a가 되는 거. 이 점의 좌표는 현재 b, 로그 b-1의 b가 돼버리는 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명확하죠 지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의 대소관계 더 큰 거는 a 부분이다. a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를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야. 함수를 그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함수 그리는 게 나아 얘들아. 그리는 게 낫고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판단하기 조금 힘들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그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비교가 직접적으로 힘든 게 아니 뭐 밑이나 진수가 뭐라도 하나라도 통일이 되어 있으면은 비교가 좀 나은데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다르잖아.
그러면 이러한 수를 한번 생각해봐. 이러한 수. 이러한 수를 생각해봐. 이러한 수. 얘랑은 밑이 같잖아요. 그지? 얘랑은 진수가 같지.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얘네 둘을 비교해 보시면서 왼쪽이 항상 큰가?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자, 밑이 같으니까. 근데 밑이 지금 0점 얼마지? 밑이 0점 얼마인데 그러면 진수가 작아야 큰 거잖아요. 그죠? 진수가 작아야 큰 건데 A가 지금 진수가 더 작아. A가 더 진수가 작은데 그럼 사실은 얘가 얘보다는 더 큰 수란 얘기지.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지금? 얘가 얘보다 큰 거 맞니 지금 이거?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니까 이 대소관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잖아. 반대로 생각하는 게. 여기 맞고 그럼 얘네들도 따져봐. 근데 얘는 좀 생각해야 돼. 밑이 둘 다 1보다 작고 진수가 동일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조금 생각해봐야 돼. 얘는 이제. 자, 쟤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얘는 그냥 그 이 함수를 그려봐. 그냥 이 함수를 이제 그리셔가지고 이제 이 함수를 그리셔가지고 x에 b를 대입했을 때 둘의 함수값을 이번에는 동일한 x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 두 함수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두 함수값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좀 떠올렸을 때 지금 이제 b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 a 부분이 함수값이 더 크니까 a 부분이 함수값이 더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가 요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인 거니까 처음에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처음에 대소관계가.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 저런 식으로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가 힘드니까 약간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비교해주는 거야. 매개체 역할로.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 함수의 모양을 좀 어느 정도 그려놓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얘네들이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함수를 그려야 가장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수를 좀 그래프를 그려서 푸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뭐 어렵진 않지만 한번 보시면 사인 함수하고 y는 a, y는 마이너스 a하고의 교점이 있는데 x좌표 4개가 있다. 우리는 코사인을 더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교점의 x좌표 4개를 다 더해주는 거야. 4개를 다 더해주는 거. 더해주는 건데 대칭성 생각해야죠. 대칭성. 일단 주기를 먼저 한번 좀 파악해 볼 생각해 주시고 주기. 성각함수 나오면은 만약에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주기는 꼭 구해놔야 돼. k분의 4파이가 나옵니다. k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k분의 4파이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대칭성 이용할 때 얘들아 내가 이 얘기도 했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더하는 건데 알파, 베타의 평균을 이용하고 감마, 델타의 평균을 이용해서 그 합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했냐면 끄트머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있잖아. 얘네 둘이랑 얘네 둘 이렇게의 합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끄트머리에서부터 그래야 계산이 좀 더 간결한 게 얘들아 분홍색의 합이 다시 분홍색의 평균이 여긴 거 알겠니? 평균? 대칭성 이용하면 여기야. 베타 감마의 평균도 동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지금 전체 주기 k분의 4파이 여기가 k분의 4파이에 해당되는 지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k분의 2파이죠.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이야 저게 지금. 그러니 우리는 얘의 알파 델타의 합은 저 평균의 2배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게 베타 감마도 마찬가지이다. 베타 감마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평균을 가질 거니까 저렇게 대칭성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4개의 합에 대한 계산은 내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건데 일단 저 합을 구해놨으니까
대입해보자. 대입해보시면 K분의 4파이를 두 번 더해주는 거니까 K분의 8파이입니다. K분의 8파이. 얘가 지금 2분의 1이래, 2분의 1. 제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K의 이 최대를 찾아라는 거죠. K의 최대. 이게 K가 최대라는 얘기가 이 전체 분수식의 최소를 찾는 거랑도 같잖아요. 그죠? 또 K가 자연수고. 그러면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들 중에 가장 작은 각도 찾으라는 얘기 아니니? 가장 작은 각도. 코사인이 몇 도여야 2분의 1이었냐? 60도였죠. 60도. K분의 8파이 자체를 애초에 그 60도인 3분의 파이로 세팅해 놔야지만이 최대가 나온다. 그래서 K가 24 나옵니다. 크로스로 착착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24가 나오게 됐고요. 24. 자,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칭성할 때 웬만하면은 끄트머리에서부터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끄트머리에서 하시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좀 보시면 이 문제도 이거 우리 문제 한번 보셔서 아마 기억이 나시죠? 이거 우리 그 교재에서 최근에 교재에서 풀지 않았니 이거? 아마 보신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자 보신 적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때 교재에서 한번 풀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풀 때 잘 풀리는 보장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좀 넣어놨어요. 이제 자, 요 문제인데 자 구하는 게 요거야. 자, 요거 구해주는 거고 뭔가 지금 밑과 진수의 위치를 보면은 진수가 여기 2이고 밑이 AB고 여기는 밑이 2고 진수가 AB고 막 밑이 2로 표현이 돼 있냐 아니면 문자 AB로 표현이 돼 있냐 그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자 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더라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일단 이걸 보고 2의 4제곱은 1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을 물론 쓸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식은 아니고 분리를 합니다. 일단 분리를 일단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정리를 좀 해봐. 밑을 다 2로 표현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로그 2a 플러스 그 다음에 저기 로그 bA 얘는 밑을 2로 통일하기 위해서 다 한 종류로 한번 좀 통일을 해보자. 한 종류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을 여기 동류항 넘겨서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로그 2의 b분의 1이 넘어가니까 2분의 3 로그 2a라는 것도 일단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약간 이런 시도를 좀 해봐야 돼, 얘들아. 그 가족권에서 로그 2a, 로그 2b를 썼으니까 여기도 로그 2a, 로그 2b로 최대한 좀 표현을 해보려는 시도를 해봐야지. 그리고 이 시도를 우리가 구하는 값도 밑변환으로 좀 표현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수학 문제 풀 때 복잡한 거는 보통 치환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치환을 해야 좀 잘 보여. 얘들아 얘를 그냥 A라고 놓고 얘를 그냥 B 자, 여기다 할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놔봐. AB로 놔봐. 그럼 얘가 AB잖아, AB. AB잖아. 저거 AB로 놓으면은 좀 더 잘 보입니다, 이게 지금. A 플러스 B가 4라는 거고 B분의 1이 현재 2분의 3A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이 이거인가 구하는 값이 지금 얘를 구해주라라는 얘기야. 얘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느낌이 좀 들으셔야 되는 게 그 지금 주어진 식이랑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값이 약간 그 문자가 대칭이야. 문자가 대칭.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대칭이 뭔 말이냐면 그
A 대신에 B를 대입하고 B 대신에 A를 대입해도 변함이 없다 이거야. 자, 얘를 B를 양변에 곱해 주셔가지고 A, B를 한번 구해 보시면 자, 이러면은 내가 얘기한 대칭식이 나오지 않네? 보통 정보가 대칭으로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A 대신에 B 대입하고 B 대신에 A를 대입해도 처음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걸 내가 지금 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통 정보가 대칭으로 주어지면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 변형이야. 혹은 인수분해야. 우리가 그 작년에 고1 때 외웠던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변형 공식, 인수분해 생각해 보시면 막 다 대칭으로 뭐가 나오지 않니? 이렇게 대칭으로 이제?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곱셈 공식 혹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이거 뭐 통분해가지고 이거 합곱 이용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풀어주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였다면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 근데 이제 항상 수학은 이런 약간 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이런 거를 내가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을 내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걸 구해보는 걸 내가 만약에 해본 적이 있어. 이거 고1 때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던 유형이란 말이야,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로그를 좀 추가해가지고 식을 복잡하게 표현한 거잖아, 그지? 로그를 표현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접해본 유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접해본 유형. 접해본 유형이고, 치환을 해야 좀 더 형태가 잘 보이긴 하겠죠, 그죠? 치환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테크닉인 거예요, 이제. 복잡하면 한번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면은 거의 곱셈공식, 곱셈공식 변형이야. 그런 생각도 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드셔야 되겠고. 이거는 사실 아까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숫자만 바꾼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건 넘어가고. 자, 요 문제. 이것도 사실 우리 풀었던 문제야, 이거 다.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 가장 풀었던 그 기출코 교재가 이제 여러 학교 기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 학교 기출들도 다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어디서 출제했는지가 다 있을 건데, 지금 이것도 아마 우리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요 문제? 요 문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거 아마 필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이거 아마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자, 세 양의 실수 ABC가 답을 만족할 때 이거를 구해라. 자, 얘들아, 요거. 자,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줄게. 자, 잘 들어봐. 그 지금 미지수가 몇 개네, 얘들아, 미지수가.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지금 주어진 정보가 몇 개밖에 없어, 지금?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미지수의 개수보다 주어진 정보가 더 적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ABC를 다 구해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야, 이거는. 다 구해서 푸는 문제는. 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느냐? 뭐 여기서 정보를 더 이끌어낼 수는 없어, 얘들아. 미지수 3개고 정보 2개밖에 없어. 근데 이제 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미지수를 다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다 보면은 이 식이 나오는 거야. ABC를 굳이 다 안 구해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냥 식 정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말하는 식 정리는 그냥 지금 밑이 다 2랑 관련이 된 것들이니까 밑을 다 통일시키는 게 로그의 기본 아니니? 밑을 통일시키는 게. 근데 밑을 통일해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계산하면 돼, 그냥. 자, 해보면 써볼게. 가족과 먼저. 밑을 2로 표현하겠습니다. 밑을 다 2로. 밑을 다, 잠깐만,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일단 가족권 이렇게 변형해 볼 수 있고 나조건도 마찬가지. 루트이니까 쟤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제. 는 6. 일단 이렇게. 지금 일단 이거 맞습니까 일단? 지금 정리했는데 맞나요?
2에 맞습니까? 자, 어디 잘못 쓴 거 있나? 2분의 1 제곱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거 2의 제곱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분모로 나와가지고 플러스 2분의 1 했고 맞죠? 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 로그의 기본 밑을 통일시켜 놨으면 한번 합쳐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지. 합쳐서 해보시면은 처음 거부터 해봅시다. 자, 밑을 다 한 번에 그 진수를 계산을 하는 거 잘 봐 이제. 이거 다 여기 넣을 거야 여기다가 이제 짜잘짜잘짜잘짜잘짜잘짜잘 한 번은 다 넣을 거야 이렇게 다 넣어버릴 겁니다. 다 넣어줄 거야. 그럼 해볼게. 이거 바로 할게. 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A 분의 B의 2분의 1제곱 C의 4분의 1제곱 1 이렇게 되는 거. 밑에 거 로그 2에 자 A 제곱 B 제곱 곱하기 BC 곱하기 A 2분의 1 C 2분의 1 요게 이제 6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저런 두 가지 식이 나오겠죠. 좀 더 물론 정리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얘는 A분의 B의 2분의 1 C 4분의 1은 2 얘는 이제 이게 6제곱 64네. 얘는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죠. A의 2분의 5 B의 세제곱 C의 2분의 3제곱이 이게 64니까 자 이거를 한번 좀 더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좀 보이면 양변의 분모를 한번 곱해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좀 보이시나 이게 BC 사이의 관계식이 지금 여기 나왔고 여기도 BC가 들어있는데 얘랑 연관성 보이니? 이거 연관성 보이십니까? 이거 6제곱 하면은 얘 나오지 않네 이거? 지수가? 얘 6제곱 해버리면은 지수에 곱하기 6 하면 얘 나오잖아. 그리고 마침 이거 2의 6제곱이 64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양변 6제곱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셔가지고 한번 마저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계산해 보시면 A는 값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BC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돼. BC의 정보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ABC를 세 개를 다 모두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그냥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도 구하는 값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값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풀어줘야 돼.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좀 보시면 자 A, B를 이제 둘 다 각각 좀 풀어서 진수 조건도 생각해 가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지 지금 일단 A, B를 각각 뭐 풀어야 되겠네. 이거 절대값은 사이 범위이니까 사이 범위로 표현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범위 쓸 수 있죠. 이렇게 범위를 써볼 수는 있어. 써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쓸 때 일단 조심할 점. 이거 지금 진수 조건에 의하면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우씨 아니죠? 여기 지금 얘를 이제 로그로 표현해 줘야 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2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겠죠? 이거 다시 좀 쓸게 이거. 이렇게 로그로 바꿔 주시니까 자, 얘가 2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범위로 해가지고 x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니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 x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근데 이제 조심해 줄 게 있죠? 지금 이거 조심해 줄 게.
이렇게 하는데 진수 조건을 생각해 주다 보면은 x가 a가 될 수가 없으니 a를 제외해줘야 되는 거잖아. a에서 끊어서 가줘야 되는 거잖아. 진수 조건 진짜 중요해. 잘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진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a 빼기 2와 a 플러스 2 그 사이에 a라는 값은 안 되는 거니까 a 빼기 2와 a 요보토는 a와 a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 저런 식으로 일단 범위가 나오게 될 것 저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B는 얘들아 B를 보자마자 저거 뭔 생각 드니? B를 보자마자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B를 보면은 밑이 현재 확실히 몇이다라고 안 주어져 있으니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일단 밑이 1이 되도록 하는 건 A가 4일 텐데 그럼 A가 4보다 작을 때, 클 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B를 풀 수가 있어요. B를 풀 수가 있거든. 그럼 저걸 한번 풀어보십니다. 이제 6x 플러스 24 이거는 그대로죠. 그대로. 그래서 이거 넘겨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는 사이범위겠죠? 굳이 또 안 써도 되겠지? 일단은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 부등호 방향을 이제 조정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x의 범위까지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얘가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마치 문제에서 A의 지금 그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합을 구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자연수고 일단 A가 자연수. 이 범위를 여기다가 넣어봐 이제. 넣었을 때 부분집합 이후에 되는 거니까 이 범위가 여기에 완전히 좀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포함이 될 수가 있는지. 자, A가 자연수니까 사실 이거 A가 1, 2, 3인 셈이잖아. 이때는 이제 A가 1, 2, 3이다라고 가정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 X의 범위가 여기에 완전히 쏙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4보다 큰 수니까 4보다 큰 A를 생각해가지고 이 만들어지는 범위인데 걔가 여기에 이제 완전 쏙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요건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 54번이고 그다음에 46, 54. 자, 요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요 문제 이제. 자, 요 문제인데 일단 요거 한번 문제 한번 좀 보세요. 요거 이제 문제 좀 보시면 자, 두 곡선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만나는 점이 a, b일 때 거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라 라는 문제. 자, 요 문제입니다. 지금 요 문제. 자, 요건데 얘들아 요런 문제 풀 때 그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이것도 기니디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니디 문제. 여러분들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이거 뭘 해보셔야 되냐면 밑이 지금 달라. 그러면 밑이 같은 그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는데 역함수를 제가 y는 x도 그어줘야 됩니다. 역함수니까 y는 x 그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옵션은 두 가지야. 로그 3x를 역함수로 얘의 역함수인 로그 3x를 그려보시던가 아니면 반대로 얘의 역함수 있죠?
로그 EX의 역함수인 y는 EX제곱을 그리던가 일단 옵션은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 그려보시면 되는데 이제 뒤에 해설을 보시면은 그 EX를 그려놔서 난 EX를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 이제 EX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가 y는 EX야. 그러면은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 두 점이 대칭 관계 얘들아. 이 두 점이 대칭 관계. 이 두 점이 역함수 대칭점 위치에 있는 관계야.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일단 있고 문제에서 그 지금 그 A의 좌표 x1, y1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B는 현재 지금 여기 x2, y2인데 여기 A라는 점의 대칭점을 내가 잠깐 C라고 놓으시면 C랑 A랑 대칭점 인이 x, y 반대로 뒤집어서 볼 수 있잖아. y1, x1으로 볼 수 있잖아. 일단은 저렇게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 일단 잡을 수가 있고 그럼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자, 기억은 이제 보시면 x1, y2의 대소관계인데 이게 x1, x2, y1, y2가 다 좌표야. x좌표 혹은 y좌표야. 근데 x1, y2는 둘 다 그 여기 y좌표로서 기능하거든요. y좌표로서. y좌표로서 기능하는데 b의 y좌표 y2가 더 크죠. y2가 더 크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야.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요거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니은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니은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식을 좀 변형해가지고 그 기울기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 기울기. 기울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울기로. 자,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해줄게 얘들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얘는 이제 니은은 현재 x2에 x1-1 y1에 y2-1인데 양변을 내가 얘네로 나눌게 얘네로. 얘네로 나눠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지금 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울기로 인식하시고 한번 요거 대소관계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 잠깐만 좀 시간 드릴게요. 해보시고 해보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확인되십니까 이거 기울기? 자 일단 보시면 자 일단 기울기로 인식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빼기 0이 있고 빼기 0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점 사이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또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렇게 인식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 y1, x1은 여기죠 여기.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0,1은 이제 여기죠 여기. 그래서 좌변은 이제 그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것이고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x2, y2니까 0,1하고 이 b라는 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얘는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럼 명확하죠. 얘는 이제 그 보라색 부분이 더 크니까 우변이 더 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좀 잘해야 돼. 디귿을 이제 디귿은 지금 이 직선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야. 이게 활용을 해줘야 돼. 자, 지금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디귿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점들을 이 직선도 지나니까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도 대입해 봐야 되더라. 여기다가도.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 x1, y1하고 x2, y2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자,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입합니다. y1은 마이너스 x1 더하기 y2는 마이너스 x2 더하기 2야. 그리고 이 함수 값이 y1이 또 이 각각이 지나는 함수에다가도 대입해 볼 수 있죠. 이 점들의 좌표를. 자, 그래서 이제 y1을 뭐라고 바꿔도 되냐? y1은 여기서 로그 2x1으로 바꿔도 되겠지? 로그 2x1. y2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은 x2를 대입해 버려 가지고 3x2제곱 이렇게 바꿔 놓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있지. 바꿔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여기 이제 대입을 좀 해볼 건데 이제 대입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이 꼴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제. 여기 x2, 여기 2x2,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x2, 2x2. 지금 요 식에서 저거를 이제 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 식에서 이제, 요 식에서 한번 봐봐, 요 식에서 이제. 요 식에서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요 식에서 얘를 넘겨주면은 x2 더하기 3의 x2제곱이 2라는 거예요, 일단. 얼추 저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y1, 2y1이라고 돼 있잖아. y1, 2y1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저기 y1으로 이제 표현할 거면은 이제 여기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자, 봐봐 이거. 여기서도 얘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냐. x1을 저기 대놓으면은 2x1.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저기 y1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할게. 로그 2x1 대입할게. 로그 2x1. 자, 로그 2의 x1. 일단 이렇게 일단 대입해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지금 식을 자, 요거 좀 변형해 가지고 할게 얘들아. 이거 변형해 가지고 얘를 넘겨 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지금 저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이제 요 y1, 2y1이니까 y1, 2y1이면 y1, 2y1 그냥 요거 이 점 말고 요거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로 이제 x1, y1 했고 x2, y2 했는데 요거를 좀 다시 좀 수정을 좀 해줄게요. 요거를 그 y1, x1으로 좀 수정해 줄게. 얘들아 y1, x1 요걸로 좀 다시 수정을 좀 해줄게. 여기를 좀 바꿀게요. 여기를 이제 다시 요거 좀 수정을 좀 다시 좀 해줄게. 자, 이렇게 좀 다시 좀 바꿔줄게요. 이거
지금 그 디귿할 때 지금 저 주어진 정보를 좀 활용해 주려면은 지금 이 점으로 좀 이제 해주실 생각해야 되고 이 점으로 자, 이 점으로 해주시게 된다면 지금 이거 y1을 대입을 해주시면 x 자리에 y1 대입해 주시면은 x1이 나오죠. 이게 지금 2y1이네 이게 2y1 아 요렇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우변의 이 식에서 이제 그럼 등장을 하는 게 여기서 그 이항해 주시면은 y1 플러스 2y1이 여기서 이제 2가 나와. 이렇게 2가 나오게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있는 거랑 한번 이제 좀 대조를 해보면은 얘들아, 대조를 해보시면은 이거 양변을 이제 변변 더해주시면 x2 더하기 y1 플러스 그다음에 2y1 더하기 3x2 얘가 는 4가 나오게 되죠. 는 4. 이렇게 하면 는 4가 나오게 돼요. 는 4가 나오는데 지금 저기 디귿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여기만 차이 나지 않나요? 여기만 차이가 납니다. 실제 디귿은 여기가 더 작아져 있어. 2로 작아져 있어. 여기가 작아지면은 당연히 이 전체 값이 작아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수가 양수이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2로 바꿔진 이 식은 당연히 4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4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가 밑이 3이었을 때가 딱 4니까 밑이 더 작아졌으면은 결과가 4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5번으로 이제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5번으로. 그래서 지나는 점을 저렇게 대입해서 풀어줘야 돼.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이제 식을 좀 이끌어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니은 할 때는 이제 요거는 기울기를 활용을 이제 하시는 거. 기울기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디귿은 이제 그 함수값을 직접 이제 대입해 주셔가지고 푸는 문제인 겁니다. 함수값을. 자,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요거까지 좀 볼게. 요거까지. 이 정도로 하시고. 자, 요 문제 좀 잘 봐야 돼, 이거. 요 문제는 비슷한 걸 우리가 본 적은 있는데, 주함수 fg가 이제, fg의 최대값과 gf의 최소값의 합이 0일 때라는 문제야. 뭐 합성을 해봅시다. 이 fg는 일단 이렇게 쓸게. fg는 gx를 저기 f자리에 넣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써볼게. gx의 제곱 플러스 gx 더하기 a로 쓸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최대치수 물어보는 문제고 형태가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문제겠죠?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야.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그 g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변형 바로 할게 이렇게. 자,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 완전제곱식으로는 저렇게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는데 그 여기서 좀 이제 주의하실 점은 그 처음에 이 합성함수에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최대를. 최소는 g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근데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최대를 물어보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할 점. 이거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x가 실수 전체야. 근데 b의 범위가 또 있어, 얘들아. 이거 b의 범위. 얘들아, 이거 gx의 범위 자체가 b와 마이너스 b 사이입니다, 이거. b와 마이너스 b 사이야,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2차식의 형태가 g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이지만 문제에선 최대를 묻고 있어. 그런데 gx의 그 범위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인데 b가 일단 양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어차피 최대를 물어본다면 대칭축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뭐냐? 그게 b다. b일 때가 최대값인 거야. b일 때가. 즉 마이너스 b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고 gx 자체가 b일 때 최대값이다 이거야. gx가 b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b를 대입한 식이 이거야 그러면.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야 이거. 이렇게 나와.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gx가 b란 얘기는 또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이거는 그 b 코사인 x가 b 즉 코사인 x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은 자, g합성 f인데 이번엔 f를 저기다 넣는 거지.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요거거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번에는 요 놈의 최소를 구하래. 최소. 요 놈의 최소. 자, 얘들아 이건 좀 머리를 좀 굴려볼까 이거는? 이번엔 이 함수의 최소인데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2차식은 이 x의 값이 실수 전체고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그 치역 있잖아. 함수값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가 이제 당연히 얘 이상일 거 아닙니까? 얘 이상? 얘 이상인 모든 실수가 다 이 값으로서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무수히 많은 y 값이 나오는 거잖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엄청 클 때까지. 근데 코사인 함수는 애초에 주기가 2파인데 그러면은 얘의 전체 범위는 그대로 나오지 않네, 그대로? 이거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겠니? 그대로? 이거 알겠니? 왜냐면 애초에 봐봐. 그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2파이잖아, 그지? 2파이만큼 반복되면은 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애초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자체가 완전 제곱식을 해보자, 만약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4분의 1이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뭐 t로 치환한다 쳐봐. t로 치환한다. 그럼 t가 애초에 이거 이상일 때만 보는 거잖아. 이거 이상일 때. 그럼 이 비코사인 함수를 내가 뭐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쳤을 때 비코사인 함수를 뭐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하겠지만 출렁출렁 하겠지. 근데 t가 a 빼기 4분의 1일 때부터래. 뭐 대충 아무 데나 잡자 이렇게. 그럼 여기 이상의 범위를 보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가 플마 b로 나오지 않겠냐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마 b가 최대값인 거고 최대 최소인 거고 우리는 그 최소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b겠죠. 마이너스 b. 최소가 그래서 마이너스 b다라고 놓고 얘네들이 더한 게 문제에서 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을 한번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구하는 값의 최대값. 더해보면 식 어떻게 나올 거야. 더해 보셔가지고 한번 계산 마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까지.